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도 풍수적으로 좋은 지역 또 어디에 우리가 기거를 했을 때 기운을 잘 받아서 개운발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고층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층 아파트의 단점, 물론 여기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기운적으로 안 좋은 이유를 알아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2025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 일부, 강남 3구 지역과 일부 지역 빼고 또 뭐 세종시라든지 뭐 세종시에는 또 선거에서 뭐 그쪽으로 뭘 옮기네 뭐 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가 일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몇 군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부동산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어, 내가 어떤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어디에서 기거를 했을 때 왜 기운적으로 풍수적으로 안 좋은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집이 뭐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풍수가 좋고 또 집이 싸고 내가 전세나 월세 산다 그래서 풍수의 기운을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사주나 풍수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풍수에 관계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올렸나 궁금해서 보면 풍수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풍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무속인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쇼츠로 만들어서 많이 풍수를 이야기해서 주로 집안에 무엇을 두면 좋고 또 무엇을 두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체의 풍수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한 5%에서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풍수가 그런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테리어에서 우리의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쪽에 너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두면 좋고 무엇을 놓으면 또 돈복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은 거의 다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뭐 제가 여기서 무조건 뭐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처럼 뭐 전문적으로 풍수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엽적이고 극히 일부분이다. 물론 일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을 데워서 끓이려고 하면 100도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뭐 5도씨에서 10도씨면 절대로 끓지가 않죠. 차가운 상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뭐 집안의 인테리어에서 뭐가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오는 풍수법 이런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돈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국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양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자리 위치하고 또 아파트가 어떠한 상태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 좀 더 훨씬 더 크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금 서울이 왜 좋은지 물론 서울이 그럼 무조건 뭐 명당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서울이 가장 기운이 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도 600년 동안 조선시대부터 따진다고 하면 600년 이상이 지금 수도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제 또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좋으면 풍수가 좋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수가 좋은 부동산 가격도 좋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풍수가 좋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물이 있고 배산임수 풍수의 기본인데 그런 지역이 풍수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일단 물 명당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서울도 강남, 압구정 이런 쪽이 예를 들어 풍수가 좋다. 그러면 거기가 다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로에 따라서 자양에 따라서 또 주변의 아파트들,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디테일하게 보려면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모여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변의 건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사도라고 하죠. 저지대, 고지대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면 앞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한다라든지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운명도 운의 흐름에 따라 바뀌듯이 풍수적으로도 한번 자리가 좋으면 영원히 좋냐 이건 아닙니다. 기운이 바뀝니다. 보통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요. 지금은 풍수 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자리를 차지해야 좋다. 그래서 구운 터, 구운 지역, 또 구운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 경제 이런 부분과 연관성 있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재물의 운도 좋아지고 개운 발복할 수 있다. 그리고 구운 터에 들어가서 살아야 2043년까지는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풍수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피흉취길입니다. 즉 흉을 먼저 피하고 좋은 것은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좋은 거 먼저 찾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음식도 맛있는 걸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건강학적으로도 봤을 때 몸에 좋은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몸에 나쁜 것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먼저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적으로도 좋은 자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흉한 것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자리,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굉장히 도움도 받고 좋겠지만 나쁜 놈 한두 명 만나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자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좋은 자리 많지도 않지만 좋은 자리 못 얻는다 하더라도 나쁜 자리를 얻게 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리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일단 도심지에서 저지대인데 물론 저지대면 물이 좀 모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습 침수 지역이다. 그럼 이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마다 여름철, 장마철 아니면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많이 내리면 항상 침수되면 상당히 습해지고 곰팡이도 끼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물도 안 빠지고 그러면 완전히 망쳐버려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단층집 같은 경우 다 물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재 도구 다 버리게 되고 벽지 이런 거 새로 다 쳐발라야 되고 또 상가는 갖고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지대 그래서 약간의 지대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이 침수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 범람 지역 해안가도 침수되잖아요. 바닷가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골짜기 급류지역 이런 쪽에도 집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지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쪽에 이렇게 집들이 있지? 막 그런 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전원주택, 펜션 뭐 이런 거 있는데 위험해요.
그리고 계곡이나 골짜기는 이 물도 좀 위험하지만 살풍, 바람이 세기 때문에 건강을 상당히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인테리어 잘 해놓고 또 집안을 잘 꾸며놓고 뭐 풍수 아이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계곡이나 골짜기, 침수지역 이런 데서 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꾸며고 풍수 아이템으로 맞춰가지고 뭘 드러나도 소용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산비탈, 전원주택, 경사가 심한데 전원주택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산사태도 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기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기라는 것은 완만해서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풍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기, 행어, 지중이다. 즉 5가지 기운, 목화, 토금, 수의 기운이 땅속으로 흘러가는데 비탈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데 이런 데는 기운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살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쳐놓고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놓고 꾸며놔도 나중에 팔려고 하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나홀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지 여기서 꼭 나 홀로라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뭐 10채 미만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여서 있어야 사람에게 있는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 몇 달 동안 비워놔 보세요. 정말 냉랭하고 시골 같은데 한 2, 3년만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완전히 폐가 됩니다. 폐가.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집에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 활동량도 없는데 막 60평, 70평에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혼자 막 6, 70평, 80평 심지어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요즘 말이 많은 그 사람 누구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집 풍수 서초동에 있는 거 뭐 88평? 엄청 크던데 너무 그렇게 큰 집에 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풍수하면 사람들이 이거 미신 아니야 그랬는데 미신이 아니고 자연과학이자 지질학, 지리학이에요. 그 개념도 지금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뚝보다 낮은 저지대 농가주택들이 있어요. 저도 풍수 상담하다 보면 하천이 있는데 뚝은 쌓아놨죠. 그런데 그 밑에 뚝 밑에 집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물론 잘 뭐 금방 터지지는 않겠지만 터질 수도 있고요. 하천보다 낮으면 내가 물보다 낮게 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풍수로 흉지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살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은 거의 보면 49층, 왜 49층을 아니면 50층 이상으로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고층을 올리면 중간에 이제 한 층 정도를 건축법상에 의해서 소방, 그래서 대피 장소를 만들어 둬야 되고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49층 이하로 많이 짓는데 보통 4, 50층 이렇게 되면 높이가 120m에서 150m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의 일기압에 적응돼서 살게끔 진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의 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20m 정도 올라가면 1.45% 떨어지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1.5% 정도 그거 별거 아니네. 그게 달라요. 내가 건강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정말 건강하고 나이도 젊다 하면 그 정도는 표가 안 나지만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 아니면 애완동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층 아파트 보면 보기에는 뭐 풍경도 좋아 보이고 뷰도 좋아 보이고 뭐 펜트하우스 살고 층간소음 없어갖고 뭐 좋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좋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단점입니다. 일단 노약자 어린이한테 건강적으로 안 좋아요.
내가 뭐 20, 30대, 40대 뭐 이래서 몸도 건강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젊었을 때는 면역력도 좋고 건강이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그러면 혈액순환한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일기압에 맞게끔 진화가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기운이 뺏기게 됩니다. 나중에 살면 정신이 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게 돼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는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압차가 생기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쪽으로 기압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기운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젊고 건강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도 오래 살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 심혈관, 혈액 순환기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세요. 특히 노약자, 그러면 적어도 뭐 10층 이하, 아니면 뭐 3, 4, 5층 이쪽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증대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으면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좋아요. 뷰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내가 높은 데 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고장 난다라든지 화재가 된다든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몇 대가 있어서 고장 안 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두 번 고장 나고 정말 그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마침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들은 뭐 사실 요즘 고층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미국 뭐 또 아니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쪽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저쪽 아랍 쪽에 좀 일부 많은데 일부 선진국 제외하고 대부분 고층에 살지 않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여러 가지 단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풍수적인 기운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풍수는 기운입니다. 완기를 받아야 되고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기운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너무 높은 고층 아파트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높은 아파트 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층간소음도 별로 없고요. 벌레도 없고 조용하고 시원하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다. 일부 장점이 있겠죠. 막 당연히. 그렇지만 장점이 예를 들어서 2, 3이면 단점이 7, 8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추천할 때 고층 아파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집을 팔 때 고층 아파트가 잘 팔릴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성보다는 지금 풍수적인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기운이 안 좋으면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수적으로 피해야 될 아파트나 고층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혹시 뭐 사주나 풍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좋은 집, 좋은 부동산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